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첫 번째 방법론인데요. 밀도 기반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한 두 가지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두 번째 방법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위에 있는 이 그림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든지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접했을 때 적당히 이제 보통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잘 모르면 그냥 가우시안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한번 이제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밀도 기반의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의 목적은 지난 시간에 이제 오버뷰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상치 탐지 abnormal 데이터의 정의 관점에서 두 번째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현재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전체 현재 정상 상태의 노멀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분포를 먼저 추정을 한 다음에 그 추정된 분포를 통해서 새로운 객체가 들어왔을 때 그 객체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으면 정상으로 이제 노멀 데이터로 판별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abnormal 데이터로 판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예를 보자면 실질적으로 1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파란색과 같은 이 파란색 또는 빨간색과 같은 히스토그램이 그려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실질적으로는 분포가 가우시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이러한 이 정규 분포를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추정을 한 뒤에 새로운 이제 테스트 객체가 만약에 이쯤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얘는 가우시안 분포가 가질 수 있는 이 확률값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멀로 판별이 되는 반면에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또는 이쪽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 데이터로부터 생성될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얘는 abnormal이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데이터로부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드리븐 덴시티 펑션을 추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지금 설명을 드린 현재 이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데이터 드리븐의 펑션 자체를 파라메트릭하게 정의를 하고 어떠한 분포이냐 바로 가우시안 분포 또는 가우시안 분포의 복수계의 혼합 이렇게 가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세 가지의 방법론들을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이번 시간에 다룰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모달의 개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는 단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생성되었다는 가정하에서 해당하는 가우시안 분포의 그 평균 벡터하고 공분산 행렬을 추정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학습 과정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Mixture of Gaussian Density Estimation이라고 하면 Number of Model 다시 말하면 가우시안 분포에 결합된 그 가우시안 분포의 수가 하나보다는 큰데 우리가 현재 학습 데이터에서 가지고 있는 객체 수보다는 적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가지도 않고 보통은 이제 한 자릿수 정도로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을 하는 게 평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극단으로 치닫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Kernel Density Estimation. 다음 시간에 설명할 Parsons Window Density Estimation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이 Parsons Window Density Estimation에서는 모달의 개수랑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는 노멀 데이터의 개수가 같아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각각의 객체들은 모두 가우시안 분포의 중심임을 가정을 하고 그로부터 주어진 정상 데이터 영역의 밀도 함수를 추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방식인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가정입니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assume 대신이니까 가정을 하죠.
관측치들은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샘플링이 되었다 또는 생성이 되었다라는 걸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가우시안 그 분포는 해당하는 분포의 밀도 함수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죠. px는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식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식에서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지수는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굉장히 많은 x들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노멀 데이터에 x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지수는 첫 번째 뮤하고요. 두 번째 코베런스 매트릭스 시그마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미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많은 노멀 데이터의 x로부터 뮤와 시그마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뮤에서 여기서 이 표시가 여기 현재 보시는 x 플러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정상 데이터, 노멀 데이터만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멀 데이터의 민 벡터, 노멀 데이터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의 변수의 범위에 민감하지 않다. 그러니까 로버스트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다별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X 데이터가 그 변수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 1, V1, V2, V3가 있을 때 X1, X2 쭉 해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XN까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변수는 예를 들어서 뭐 1.0, 뭐 1.1, 뭐 해서 뭐 0에서 뭐 0.5에서 1.5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V2 같은 경우에는 1000, 뭐 980, 뭐 1020 해서 세 자릿수에 가까운 수치값을 갖고 있고요. V3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얘네들은 스케일링을 해줘야지만이 굉장히 많은 다른 알고리즘들에서는 변수의 측정 단위가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은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역행률을 구해주기 때문에 변수의 어떠한 그 크기,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의 측정 단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센시티브 하다라는 게 바로 그 얘기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옵티멀 스레시홀드를 애널리티컬리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나중에 어떤 그 정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학습된 추정된 그 분포를 추정한 학습 데이터로부터 처음부터 이 리젝션에 대한 일종 오류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뢰 수준 95%까지만 우리가 포함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명확하게 주어진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5% 정도는 리젝션이 된다는 것. 실제로는 정상 데이터이지만 앱노멀 데이터로 리젝트가 됨을 감수하고서 그 바운더리를 이제 계산한다 또는 컷오프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원 데이터로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미지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 벡터 1차원 데이터니까 스칼라니까 평균인 뮤와 분산인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뮤와 시그마 제곱이 어떻게 주어졌을 때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를 생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우도, likelihood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ID를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객체들이 독립적으로 생성됨을 가정을 했을 때 우도 함수, likelihood 함수는 뮤와 시그마가 주어졌을 때 given 뮤 n 시그마 제곱 스퀘어에 대해서 각각의 i번째 객체들이 발생할 확률을 전부 곱해주는 겁니다. 이게 IID 가정에서의 likelihood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parametric approach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P라는 이 함수식을 이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식을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보이는 것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로그 함수는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의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것과 로그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것은 동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트가 이제 서메이션으로 바뀌고요. 로그를 취해줌으로써 익스포넨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전부 지워지게 되고 뒷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 요 익스포넨셜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해 보자면 요 로그 라이클리우드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지수가 뮤하고 시그마 제곱 두 개니까 두 미지수에 대해서 1차 도함수가 0이어야 됩니다.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거 SVM에서도 많이들 했던 트릭인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그마 제곱이라는 게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까다로워요.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이라는 거를 감마라는 새로운 이제 그 변수로 치환을 해가지고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지금 보이는 식과 같이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여기에서 밑에 시그마 제곱분의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감마로 치환을 하겠다는 얘기죠. 뒤에 있는 이 감마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미지수가 뮤와 감마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뮤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앞부분 뮤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곱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 제곱과 2분의 1 빠지고 그 다음에 뮤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앞에 이제 플러스 붙으면서 지금 보시는 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감마는 상수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고 뮤는 되게 당연한 건데 현재 가지고 있는 normal 트레이닝 셋에 있는 데이터의 normal example들의 평균값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지우고요. 이번에는 감마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보면 감마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파트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감마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감마만 빠지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 뒤쪽에 해당하는 부분도 감마가 그 로그 감마니까 이거를 감마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감마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감마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감마분의 1이 이게 감마분의 1이잖아요. 감마분의 1이 지금 보시는 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요 식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시그마 제곱으로 치환을 해주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다시 표현을 하자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데이터의 노멀 이그젬플들의 분산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되게 최적화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생성해낼 수 있는 가우시안 분포는 평균은 현재 데이터의 평균값, 샘플의 평균을 갖고 분산은 현재 데이터의 그 분산값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멀 데이터의 분산값을 가지고 있는 가우시안 분포일 때가 가장 최적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다차원 데이터, 벡터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켜보면 평균 벡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멀 데이터, 학습 데이터 중에서의 노멀 이그젬플들의 평균이 되는 것이고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멀 데이터의 벡터들의 그 트레이닝 셋의 노멀 데이터들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자체 방법론은 타임 컴플렉시티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어진 데이터가 있는 순간 노멀 데이터에 대한 평균 벡터하고 공분산 횡령만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분산 행렬은 이제 변수의 개수만큼의 차원을 갖는 스퀘어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공분산 행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추정되는 분포의 모양이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있는 구형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변수들은 전부 여기서 보면 이 로어 트라이앵글과 어퍼 트라이앵글이 전부 0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변수가 동일한 분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는 다소 다르게 데이터를 한번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고 각각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상황이 들어맞게 되겠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가우시안 분포를 그려보면 왼쪽은 실제로 2차원 데이터에 대한 가우시안 분포의 모양이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거를 위에서 내려본 단면으로서 등고선이 되는데 항상 이 경우에는 축의 수직이면서 이 등고선이 수직과 수평이면서 원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엄격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가정을 하나를 풀면 뭐가 되는 거냐면 각각의 변수들은 독립임은 그대로 지금 현재 그대로 똑같이 가정이 되는데 다이아고널 값이 지금 보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이아고널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독립 변수들의 분산은 다르다 정도로 약간 완화해 준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 여전히 이 등고선은 축의 수직인 장축과 단축을 기준으로 표현이 되지만 첫 번째 방식과는 다르게 타원의 형태를 띌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를 모든 가정을 완화하면 full covariance matrix가 되는데 이거는 각각의 변수들이 전부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 이상 등고선을 그려보면 장축과 단축에 해당하는 이 축들이 축의 수직이 아닌 타원을 그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충분히 많고 변수 간의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싱귤러하지 않다면 non-singular 매트릭스라면 full covariance 매트릭스를 쓰는 게 당연히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full covariance 매트릭스를 썼을 때 뭐 여러 가지 노이즈의 존재나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 상의 변동성들로 인해서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full covariance와 첫 번째 완전 구형의 형태의 중간인 다이아고널을 쓰는 게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상치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었고요. 여기서의 이상치 스코어라 함은 추정된 확률 밀도 함수로부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산출되는 확률 분포의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낮을수록 이상치일 가능성은 커지고요. 그 값이 높을수록 이상치일 가능성은 낮아지니까 이상치 스코어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1-px를 어노말리 스코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한 가지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가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very strong 모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니모달이면서 컨벡스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데이터가 단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추정된다는 가정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가정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니모달을 멀티모달로 완화해 주는 게 바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분포입니다. 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분포는 여러 개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분포의 선형 결합으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싱글 가우시안 모델보다 좀 더 이제 바이어스가 적은 좀 더 정확한 추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데이터 해당하는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개수의 데이터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함수는 fx예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fx가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밀도 함수인데 이 fx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개의 가우시안 분포로 이루어져 있음을 가정을 해서 w1 곱하기 μ1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w2 곱하기 μ2 시그마 2의 제곱 더하기 w3 곱하기 μ3 곱하기 시그마 3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싱글 가우시안을 가정을 했을 때는 미지수가 딱 두 개입니다. 평균과 이제 단순한 가우시안 계산을 해보면 뮤하고 시그마만 그 하나씩 추정을 하면 되니까 총 두 개의 미지수를 추정하면 되는데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K개의 믹스처 그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각각 뮤와 시그마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그마와 그 다음에 개별적인 그 가우시안 분포에 들어가는 가중치 W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K개만큼의 미지수를 추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K가 몇 개가 좋을지도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탐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정답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데이터만 주어졌을 뿐이지 이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가우시안 분포의 개수가 3개인지 4개인지 5개인지 정답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극단적인 예시인데 이러한 1차원상의 히스토그램이 그려졌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가우시안 1번, 두 번째 가우시안, 세 번째, 네 번째, 5개 가우시안 분포의 결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likelihood가 가장 높아지는 상황이 아마도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의 컴포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객체가 노멀 클래스에 속할 확률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 x 기분 람다인데 람다가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미지수의 집합입니다. 가장 밑에를 보면요. 지금 보면 스몰 m은 1부터 라지 m개까지 이 라지 m개가 믹스처 그러니까 가우시안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가우시안 분포들에 따라서 그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가중치를 얼마를 둘 것인지 그리고 개별적인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공분산 행렬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의 형태 카테고리의 미지수들을 다 이제 지금 람다로서 표시를 한 것이고요.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X라는 새로운 객체가 노멀 클래스, 정상 클래스에 속할 값은 확률 값은 각각의 개별적인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likelihood를 계산을 한 다음에 개별 가우시안의 가중치를 곱해서 전부 더해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G라는 개별적인 가우시안 분포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싱글 가우시안 분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수는 람다라는 W와 뮤와 시그마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자면 머신러닝에서 그 미지수를 추정하는 최적화를 하는 방법론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 어널리틱하게 풀리는 방식 말고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방법론, 최적화 방법론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expectation maximization 방법론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조금 더 어드밴스된 방식으로 가면 variational inference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어떤 미지수 패밀리가 A와 B라는 게 이게 존재를 하는데 이 A와 B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동시에 최적화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냐면
A를 하나를 고정을 시켜 놓고요. A라는 그 패밀리의 미지수들은 고정을 시켜 놓고 이 상황에서 B만 최적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를 시켜요. 이렇게 한번 최적화가 되면 이번에는 B를 고정을 시켜 놓고 A를 최적화를 시킵니다. A가 만약에 바뀌었으면 다시 바뀐 A를 고정을 시켜 놓고 B를 최적화를 시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A와 B가 이제 불변하는, 다시 말하면 수렴하는 상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수렴을 했을 때 결국은 이 지점이 최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꺼번에 이거를 최적화를 시킬 수가 없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나눠서 하나씩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하나의 그 미지수 패밀리만 최적화를 해주자라는 게 이 EM 알고리즘이 있고요. 반드시 미지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 그 미지수는 W라는 가중치와 WM과 μM이라는 값과 그 다음에 시그마 M이라는 이 세 가지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추정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P X 기분 mu M, 시그마 M.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다른 색깔로 쓸게요. P X 기분 mu M, 시그마 M.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각각의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새로 어떤 특정한 객체가 속할 상대적인 확률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요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쓰자면 P M 기분 X입니다.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이 X가 n번째 가우시안에 속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우시안 덴시티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요 오른쪽에 있는 예시로 보자면 얘를 A라고 놓고요. 얘를 B라고 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요 두 가지를 서로 번갈아서 최적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expectation 스텝에서는 B를 mixture of Gaussian에서는 expectation 스텝은 B를 고정시킨 상태.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우시안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각각의 객체에 대한 그 상대적인 확률값, 각 가우시안에 속할 확률, 객체의 확률을 추정하는 것이고요. M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 객체의 확률을 고정을 시켜놓고 가우시안에 대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요거를 반복하다 보면 가장 최적의 가우시안 분포의 W와 μ와 시그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예시를 한번 보자면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등고선을 한번 잘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뜬금없이 여기다가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초록색으로 시작을 했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각각의 가우시안 분포가 정상적인 가우시안 분포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가우시안 분포 라지 m이 2일 때고요. 이때의 likelihood 값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 몇 개의 가우시안 분포가 있는 게 가장 최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m은 2일 때, m은 3일 때, m은 4일 때 각각의 likelihood를 다 계산한 다음에 이 likelihood가 가장 커지는 그 가우시안 분포의 개수를 봤더니 2개더라. 이렇게 이제 이 최적의 가우시안 분포의 수를 찾아가는 절차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expectation 스텝에서는
x와 파라미터들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n번째 가우시안 분포의 선택들, 그러니까 속할 확률. 그러면 이 분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분모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n번째 가우시안 분포에서 생성될 확률인 거고요. 이거는 1부터 m까지의 모든 분포에서 생성될 확률의 값입니다. 될 확률의 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EM 알고리즘의 특징은 뮤 m과 시그마 m이 이게 현재가 최적이냐 최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임의의 값으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이그젬플들이 몇 번째 가우시안 분포에서부터 산출이 생성이 되었을지에 대한 확률값을 먼저 계산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놓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믹스처 웨이트라는 W라는 미지수와 그 다음에 뮤라는 각각의 n번째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 벡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시그마로 단별량 데이터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사이 시그마 매트릭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거를 다시 주어진 이 expectation에서 나온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고정이 되는 거냐면 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정인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도 고정이 되는 것이고요. 얘도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식에서 지금 네모 박스를 치고 있는 빨간색들은 전부 고정인 상태에서 W와 뮤와 시그마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게 좀 색깔이 좀 지저분해지는데 다시 expectation 스텝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W도 마찬가지로 최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맥시미제이션 스텝이 한번 끝나면 한 턴이 끝나면 다시 expectation 스텝으로 가서 이전 단계에서 업데이트 쳤던 W와 뮤와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PM 기분 X, 람다를 다시 업데이트를 치는 겁니다. 이거를 expectation과 maximization을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두 가지의 값들이 안정화가 되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분포하고 마찬가지로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스프리컬로 표현하느냐 다이아고널로 표현하느냐 풀 코베런스 매트릭스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완전한 원형의 형태의 조합 또는 이 장축과 단축이 축의 수직인 타원의 조합 또는 가장 유연한 그 자유도가 높은 타원들의 조합. 그림으로 보기에는 가장 마지막 세 번째 게 제일 좋아 보이지만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non-singular일 경우에만 유형한데 현실 데이터에서는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구하는 게 싱귤러리티가 발생을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사실은 요 다이아고널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노말리 디텍션의 가장 첫 번째 두 가지의 방법론인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과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